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과연 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 똥망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네, 고조선입니다. 원래는 그냥 조선인데요. 앞에 옛 고자가 붙었어요. 바로 옛날 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가 세운 이시조선이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고자를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옛날 조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 과연 언제 건국이 되었을까요? 그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자, 기원전입니다. 이 기원전이라는 것은 서양의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기원전. 요거와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은 서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기원이니까 서기전.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뭡니까? 영어 약자로 기원전을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 이렇게도 적는데 같은 말입니다. 기원전이나 서기전이나. 저는 요것을 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우리 역사인데 다른 나라의 역사 구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의 기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언제냐? 바로 2333년. 와. 2333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서기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 자, 누가 건국을 했느냐? 건국의 주체는요, 바로 단군 왕검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셨네? 네, 바로 고조선입니다. 단군 왕건 할아버지, 바로 단군 할아버지께서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셨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단군 할아버지는 그러면 이 고조선을 세울 때 어떤 무기를 쓰셨을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는요,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청동기 문화가 이어졌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은요, 조금 중요하니까 노란색. 자, 어떤 도구를 바탕으로 했다? 청동기. 청동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리에다가 주석 혹은 아연 같은 것을 섞으면 돼요. 주석의 비중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청동이 되는 겁니다. 자, 청동기를 사용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 요거 알아두시면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터져드리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께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세웠는데 이게 뭐 어디 근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역사책이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고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있는데 바로 어떤 책이냐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자, 삼국유사는요.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냐면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한참 지난 다음에 고조선 한참 지난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에 일연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려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 받던 힘든 시기에 일연이라는 고려시대 스님께서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고대의 역사에 떠도는 얘기들을 기록한 것이죠. 자, 삼국유사에 바로 이 단군 왕검께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바로 이때에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읽어보면요, 조금 판타지입니다. 판타지스러워요. 원래 뭐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약간의 과장과 함께 조금 황당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삼국유사에 바로 이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건국한 과정이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바로 신화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신화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단군 사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단군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군 사화. 왜냐하면 뻥 같은 얘기 속에서 역사적인 진실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단군 신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과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던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만큼 저와 함께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신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일단은요,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죠? 하늘님께서 살고 계시죠. 바로 재석이라는 분입니다. 옥황상제해도 돼요. 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요, 환인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환인, 하늘님이야. 신이야. 가드야, 가드. 자, 이 환인께서 아들을 하나 두셨는데 그 아드님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환웅이라는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나라에 적응을 못하십니다. 매일 인간 세상 구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저 인간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홍익인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간 세상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챈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웅께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세 가지의 뭔가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부인이라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증거, 이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청동기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번쩍번쩍 태양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번쩍번쩍한 바로 그 청동기를 가지고 왔다. 어쨌든 그 천부인을 가지고 오고요,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몇 명이었냐면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3,000명의 무리와 함께. 이야, 이거 큰 규모야. 건들지도 못해. 막 우와 이러면서 막 3,000명이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바로 이 환웅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들이 함께 오시는데,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비를 다스리는 신과,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신과,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신, 할아버지들이죠. 수염을 휘날리면서 환웅과 함께 쏴 하면서 인간 세상으로 같이 내려오신 거야. 날씨를 주관하는 분들이 함께 내려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하나 적어야 되는데, 아이고, 흰색으로 적었네. 자, 노란색으로 밑줄 쫙. 네. 환웅이 내려오실 때,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비, 구름, 바람, 신과 함께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환웅이 왜 내려왔을까?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잖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인간들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인간들은 뭘 해 먹고 살았다? 지금처럼 공장 돌렸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 쇼핑했다? 그거 아니잖아. 홈쇼핑했다? 아니잖아. 바로 뭡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농사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비, 구름, 바람, 우사, 운사, 풍백이라는 신을 함께 데리고 왔다. 농사 잘 되게 해서 인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날씨를 주관하는 분들과 함께 내려왔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요거 한번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짜리냐?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어디로 내려오셨냐면요, 바로 태백산으로 내려옵니다. 태백산이면은 뭐
제가 있는 곳하고도 멀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남쪽의 태백산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 지금의 북한입니다. 평안북도와 남도를 가로지르는 바로 묘향산맥이 있는데 바로 거기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바로 태백산이야. 묘향산. 묘향산에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신단수라는 나무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무리 3,000명과 함께 여기는 이제 신들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묘향산에다가 바로 무엇을 세우시냐면 신들의 도시 신시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무려 36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곡식을 연결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처벌하는 바로 여러 가지 것들, 무려 360여 가지의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인간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다스림 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환웅이 왜 내려왔을까?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넓을 홍 더할 익. 그렇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환웅이 내려온 거야. 나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반 안에 왕이 최고야, 귀족이 최고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 나중에 세워지겠지만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내려온 이 환웅 할아버지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요하다. 이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 홍익인간은 밑줄 한번 여러분들 그어주시고 혹시나 없으면은 가볍게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찾아오느냐? 곰 한 마리하고 어이구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환웅한테 빌어요. 뭐 자기들도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홍익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동물 아니냐? 어떻게 동물이 인간들과 함께 사냐? 게다가 너희들은 바로 뭐야? 야수야, 야수. 무서워. 어떻게 인간들이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겠니? 가능할까요? 신화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환웅은요 곰과 호랑이한테 자, 너희들 지금부터요 저기 들에 사는 쑥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매운 거 마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마늘이 사실은 지금 같은 마늘이 없었고요. 야생 달래라고 보시면 되겠어. 굉장히 매워. 어쨌든 그 쑥과 야생 달래 즉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버티면 니들 인간이 될 수 있다. 거기서 함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싸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것 먹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곰은 견뎌냅니다. 인내의 상징, 미련의 상징이죠. 호랑이는 성질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바로 곰이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경쟁자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100일 채우지도 않고 37일 만에 인간으로 변하는데 암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으로 변합니다. 여성. 그 곰이 변한 여성이 바로 누구냐면은 웅녀라고 합니다. 곰 웅자를 써서 곰여자, 곰여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웅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야? 곰이 사람이 됐는데 여성이지만 곰이었잖아. 배우자가 없네. 짝꿍이 없네. 결혼할 상대가 없네. 누가 나서겠어? 곰이 변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를 버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웅녀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웅이 인간으로 잠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바로 이 웅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레리 꼴레리. 네. 얼레리 꼴레리.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이가 바로 고조선을 건국하는 단군 할아버지,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가지고 단군 왕검을 낳았구나. 고조선을 낳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이 단군 신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돼? 그래가지고 곰이 인간이 됐어? 그래서 환웅과 결혼해? 그래서 단군 왕검을 낳았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조선의 어떤 진실을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곰이 호랑이가 인간이 될 리는 없지. 그런데 인간이 되고 싶어 해. 그런데 환웅은 그냥 인간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따로따로 그냥 모여 살고 본능으로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하면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존중과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됩니다.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규칙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질서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약조, 100일 동안 버텨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뭡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함께 양보라는 것도 또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라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100일 동안 이 곰과 호랑이에게 알려주니 그것을 열심히 배운 곰은 인간이 되었고 호랑이는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끔 변신한 이 웅녀가 환웅과 드디어 결혼해서 단군 왕검,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단군 왕검을 태어나게 한 웅녀와 환웅. 정말 곰이 인간이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웅녀는 진짜 곰이 변한 것이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어떤 부족의 아가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감무쌍한 뭔가 청동기를 갖고 있는 뭔가 발전된 무기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즉,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여인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의 청년이 서로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 고조선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조선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만나서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판타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단군 왕검, 요 직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선 단군 왕검은 단군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라고 해가지고 직업적인 이름이에요. 앞에 있는 단군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 제사 지내려면 옛날에는 단이라고 이렇게 높은 평탄한 것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우두머리란 얘기야. 그리고 뒤에 있는 왕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네? 한 사람이 제사도 하고 정치를 같이 하네? 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제사와 정치를 함께하는 재정일치.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있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없으면 살짝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의 건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는요, 고조선의 법이라고 전해지는 팔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8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중국 역사서에 3가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3가지의 법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8개의 법, 8조법입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것은 1, 2, 3, 3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조항을 보시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형.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남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와, 굉장히 무서운데. 하지만 이것은 고조선이란 나라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것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고조선 뭐해 먹고 살았다고요? 농사 지어야 됩니다. 땅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한테 죽었어. 그럼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죠. 따라서 한 사람의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중시함과 동시에 또한 한 사람의 노동력, 일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 노동력도 중시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상해라는 것은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뭐 때리거나 핥히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자,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곡식 동그라미.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무슨 사회? 고조선은 농업사회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농사를 열심히 해서 곡식을 길러내면 이것은 네 거, 이것은 내 거. 내가 너를 다치게 했으니까 내 거를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무엇일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중시했으며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으로 들어가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도둑놈이죠, 도둑놈. 자, 그 도둑놈은 잡히면 어떻게 돼? 노비로 삼습니다. 노비 동그라미. 노비로 삼고, 노비가 안 되고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야, 이거 도둑질 한 번 하면 완전히 그냥 망하겠는데? 용서받으려면? 자,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은 잡아다가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라. 일단 노비에 주목해 봅시다. 노비라는 건 바로 뭡니까? 종을 얘기하는 거죠. 종이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네. 도둑질하면 종이 되네. 뭐가 있었다? 오늘날과 다르게 신분차별이 있었다. 바로 옆에 적어야겠죠. 노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팔조법을 통해서 보면 바로 뭐냐? 신분차별이 있었다.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만 전을 내야 된다. 용서받으려면. 뭐가 사용됐다? 돈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머니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화폐, 어렵지 않아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법이라고 전해지는 8조법, 그 중에 세 가지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자 사형, 생명 중시, 노동력 중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라. 농업사회, 사유재산 인정.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노비로 삼았다. 신분 구별이 있었고 50만 전을 내야 용서받을 수 있다. 화폐가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 핏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고조선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